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뉴욕타임즈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검사 동일체란 말을 들고 나온 데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제대로 한 방 먹이면서 서열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검사 동일체가 어떤 때 쓰였던 말인지, 그리고 검찰이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 조직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얼마 전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낙연 전 총리 뒤를 쫓아 2위가 되면서 황교안 자한당 대표가 3위로 밀려났습니다. 대검은 입장문을 내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검찰총장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 조사 항목에서 윤 총장의 이름을 빼달라고 했는데요. 재밌는 건 황교안 대표의 반응입니다. 황교안이 자유우파가 국민께 많은 지지를 받는 것은 좋은 일이라면서 이런 인재들이 많이 나오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3위로 밀려난 데 대해서 대인배 행사를 한번 해보려다가 말실수를 한 건데요. 검찰이 대놓고 자한당 편을 든다는 소리까지 나오는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검찰총장을 가리켜서 자유우파의 인재라고 했으니 제1야당 대표가 본인 입으로 검찰이 자기 편이라고 말해버린 꼴이 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부터 시작해서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 그리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줄줄이 엮어대는 검찰 수사가 공정하고 일반적인 게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수사라는 걸 자한당 대표가 확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1야당 대표의 인지 능력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니 다행한 일인데 저렇게 줄줄이 말실수를 흘리고 다녀서야 큰일하긴 글렀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총장이 상반기 검찰 전출식에서 자신이 데리고 왔던 윤석열 사단을 떠나보내며 어디에 가더라도 검찰은 검사 동일체 원칙에 입각해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책무는 바뀌는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디에 있던 자신이 검찰총장으로 있는 한은 내 말만 들으면 된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윤석열 총장은 대체 어느 시대 검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쌍팔년도를 살고 있나요? 검사 동일체라는 말이 우리 국민들의 주목을 받은 건 전두환과 노태우를 내란죄로 수사할 때였습니다. 당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던 담당 검사에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면서 상부의 압력이 쏟아져 들어왔다고 합니다. 결국 당시 검찰총장이 담당 검사를 지방으로 전출 보내면서 수사에서 손을 떼게 합니다. 그때 검찰총장이 내세웠던 명분이 검찰청법에 명시된 상명하복, 그러니까 검사 동일체 원칙으로 모든 검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검사가 진행하는 모든 수사는 검찰총장의 일사불란한 지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명하복, 검찰 조직이 군대를 그대로 본따서 만들어졌다는 걸 이런 데서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당시 검찰청법 7조를 개정해서 상명하복 규정을 폐지하고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신설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 개개인의 소신 있는 사건 처리에 지장을 주는 경직된 검찰 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조처였습니다. 검찰 조직이 대통령이나 법무부의 명령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이미 없어진 상명하복 조항을 들고 나와서 어디 가든 내 말만 들으면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할까 싶습니다. 우파 세력이 단체로 타임어프라도 한 걸까요? 요즘 자한당과 검찰을 보면 단체로 선택적 기억장애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언론도 이런 면을 지적하고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미 없어진 검사 동일체 규정을 검찰총장이 들고 나오는데도 윤석열 총장이 그런 말을 했다고 앵무새처럼 전달만 할 뿐이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해석하고 평가하질 않으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추미애 장관은 추다라크라는 별명답게 그런 꼴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3일 오후 있었던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추미애 장관은 검사 동일체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아직도 검찰 조직에는 상명하복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면서 여러분은 그것을 박차고 나가서 각자가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충만한 보석 같은 존재가 되어달라고 말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자기 유리한 대로 떠들어대던 윤석열 총장에게 후배 검사들 앞에서 제대로 한 방을 먹인 셈입니다. 이 자리에서 추미애 장관은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이 통과돼서 앞으로 직접 수사권이 축소될 검찰 조직을 염두에 둔 말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수사 전문가가 아닌 법률 전문가로 이 자리에 오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해방 직후 일제 앞잡이들이 판치던 경찰 조직을 믿지 못해서 검찰에게 모두 맡겨뒀던 권한들이 지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검사들에게 자신들의 역할은 국민에게 법률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실히 알려준 것입니다. 또 하나는 법무부 장관이 가진 검찰 지휘권에 대한 강조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검사들에게 법무부가 감찰권을 행사한다든지 또는 보호 사무 규칙을 통해서 사무 보고를 받고 사무에 대한 일반 지시를 내린다든지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인사에 관여하는 등의 지휘, 감독 수단이 있다. 검찰은 아직 그걸 실감 있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은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법무부 장관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걸 강조한 것입니다. 법무부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수사하지 않으면 감찰권이나 인사권을 행사해서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면서 함께 말한 것이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검찰이 여전히 어기고 있다는 것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하면서 언론에 기소 관련 내용을 흘리기도 하고 또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무시하고 검찰총장이 직접 지시한 것을 지적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얘기들은 모두 첫 번째 지적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검찰은 행정부 수장의 지휘를 받는 행정조직이다. 그러니까 지들 맘대로 수사하거나 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감찰권이나 인사권을 동원해서라도 날려버리겠다는 겁니다. 국민은 대통령을 직접 선출해서 행정부를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의 명령을 대신해서 인사권과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 독립된 사법기관 행세를 하고 싶은 모양인데 아무도 검찰총장에게 그런 권한을 준 일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뽑아 올린 문재인 대통령도 정해진 법률과 절차 안에서 국민의 뜻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검찰로 스스로를 만들어 보라고 윤석열을 검찰총장 자리에 앉혀놨더니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법과 원칙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새로 부임하는 검사들을 앉혀놓고 검찰이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야 한다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검찰이 사모펀드 관련 증거로 내놓는 것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경심 교수가 조국 전 장관과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나 지인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 검찰이 내민 증거의 전부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부부 사이에 부르는 애칭을 알고 싶다고 했었나요? 정경심 교수가 강남에 건물 한 채 가지고 싶다고 한 게 코링크 피의의 실소유주가 정경심 교수라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검사가 재판정에서 재판을 해야지 언론을 통해서 재판을 하자고 덤비는 꼴입니다. 논두렁 시계랑 다를 게 없습니다. 누가 보면 정경심 교수가 민정수석이었고 법무부 장관이었는 줄 알 것 같습니다. 안철수는 한술 더 떠서 강남에 건물주 되고 싶은 사람이 정치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정경심 교수가 언제 정치를 하겠다고 했던가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안랩 주식이나 먼저 처분하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경심 교수 재판 과정을 보면 검찰이 절차적 정당성이나 사회 정의를 지키는 일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집단이라는 게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자신이 이미 없어져 버린 검사 동일체 원칙이나 외고 다니니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은 이제라도 정치에서 손을 떼고 법률 전문가로서 제 자리를 찾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야당 대표가 자유우파의 일꾼이라고 인정해준 검찰총장도 이제 그만 자유우파의 품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